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만 예산이 모자라 지난주에 조기 마감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이미 마감됐다는 직원의 말에 낙담했습니다. 사전에 선착순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대학 등록금 고지서도 최근에야 받았는데 예정했던 자금 융통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대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음 달에는 제가 그걸 갚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 짰었거든요. 해당 사업은 작년까지 셋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한 차례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었다가 올해부터 둘째아까지 다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한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도가 20%, 각 시군이 80%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액 8억 7,90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79명분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내 신청을 받는 연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만 예산이 동난 건 애초에 시군별 분배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최종 배정한 숫자는 원주와 춘천이 각각 150명분, 강릉 130명, 동해와 속초, 홍천이 70명씩이고 영월도 50명분이나 됩니다. 올해 대학에 가는 2006년생 만 19살은 원주가 3,156명, 춘천 2,618명, 강릉 1,690명으로 많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배정되는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그 결과 춘천은 지금까지 100명, 강릉은 20명만 신청해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셋째아 등록금 지원 사업 때 시군별로 예산을 받아가던 비율을 고려했다며 올 가을쯤 예산이 남는 곳에서 회수해 모자란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사업 예산 배정 시 올해 받지 못한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비례에 근거한 예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분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만 허탈한 신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특색 있는 지명으로 이름을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원주시 소초면에서도 치악산면으로 지명을 바꾸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소새바위입니다. 소 머리와 혓바닥을 닮은 모양인데 소초란 지명의 유래가 된 바위입니다. 어느 부잣집 며느리와 일손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 고생을 하다 돌을 쪼개면 된다는 도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가 가세가 기울게 됐다는 다소 우울한 설화도 함께 전해져 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보다 의미 있고 알아듣기 쉬운 지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초하면 좀 외부 사람들이 속초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음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국립공원을 활용해서 소초면의 어떤 청정 지역의 그런 의미도 좀 두고 여러 가지 해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역의 명산 치악산이 소초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소초면을 흐르는 개천의 발원지도 대부분 치악산 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명 변경 후 홍보 효과를 누리는 곳은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2009년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하동면을 김삿간면으로 변경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바꿨습니다. 김삿갓 축제, 한반도 지형 등 대표 관광 자원을 알리고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창군도 지난 2007년 도안면을 대관령면으로 바꾸면서 청정고원의 이미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명칭을 바꿔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치악산면을 바꿨을 때 그 인지도 상승은 물론 관광 자원화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초면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장들은 앞으로 주민 서명 등을 받아 원주시에 공식 지명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원주시는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명칭 변경에 적지 않은 행정 재정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타 지역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12.3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만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대통령직 복귀라는 망상에 빠져 계속해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과장이 자신이 심사하는 병원에 자문을 해주고 8,100만 원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과장이 관할 병원에서 심평원 심사 청구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2차례에 걸쳐 총 8,100만 원을 받아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했다며 해당 과장에게 최고 징계인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4급 과장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을 68회 출입하고 15,000회에 걸쳐 막권을 구입해 정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네 책방이 경영난으로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역의 한 서점, 한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보니 꽂혀 있는 책들은 오래된 만화책들 뿐입니다. 이 서점은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아 춘천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점 간판만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서점 인증제 때문입니다. 지역 도서관과 관공서는 강원도에서 인증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2021년부터 이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 서점들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팔리지 않는 책으로 서점을 꾸려놓고 도서관과 관공서에 책을 납품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실상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동네 책방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연의 역할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서점인지도 몰라. 춘천에서 무늬만 서점인 곳이 최소 2곳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89곳에 이릅니다. 2021년 72곳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내놓은 전국적으로 서점이 줄고 있다는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인증제, 특정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강원도에서 구술로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민들이 중앙행심위가 있는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강원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화상 구술 심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강원도청 청사에서 화면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말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강원도 농촌 현장에 역대 최대인 9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본격화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9,168명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늘었으며 도내 16개 시군 개별 농가와 지역 농협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횡성이 1,355명, 평창 932명, 영월 273명, 원주 87명 등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원주시 문마급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간이 버스 정류장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고 승용차와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미래 비전 수립과 확산 노력, 농촌 유학 활성화와 교육발전 특구 지정, 자체평가 체계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기관 82개 가운데 6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1위보다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영월군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창군은 군비 3천만 원을 더해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우수 창업자 4명을 선발해 창업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자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의 창업가에게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출생아 수는 6,600명으로 2023년 6,700명보다 1,000명가량 감소했고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0.89명이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4,400명으로 2024년 14,200명보다 200명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조사망률은 9.5명으로 0.2명 늘었습니다. 횡성댐 운영으로 횡성과 인연을 맺은 수자원공사가 지역 저소득 가정의 노후된 전기 시설을 점검합니다. 수자원공사는 횡성군과 협약을 맺고 횡성읍과 둔내, 갑천, 서원면 등 4개 읍면 저소득 가정 8곳의 노후된 보일러를 비롯해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횡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전기시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취약계층 가정을 알릴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지하고 다음 달 4일부터 공공분야 건설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중지됐던 공사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장 관리도 강화합니다. 꽃샘추위처럼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콘크리트 타설 시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보온 대책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